안녕하세요. 뽕을 뽑는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자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양자목, 우리나라 양자목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형성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 잠사 3대 생산국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사라고 하면은 누에를 쳐서 생산하는 산업을 말을 하는데, 업종 형태로 구분을 하면은 양자목과 제사업으로 나뉩니다. 양자목은 뽕나무를 재배하여 누에를 쳐서 고치를 생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양자업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업은 고치를 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업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었고 역사적인 보존 형태로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목을 또 나눠보면은 뽕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뽕나무의 묘목을 생산하는 그 상모 생산업과 누에씨를 생산 공급을 하는 잠종 생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잠종 생산업 같은 경우는 실례로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뉘고, 현재 글로벌 시장 형성은 우리나라 이제 코트라 무역 수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2022년도 기준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약 한 200억 달러의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켓 쪽의 보고서들에 의하면은 2029년까지 320억 달러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크 단백질, 바이오 기능성, 화장품 쪽의 시장이 매년 6에서 7%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기능성 바이오 쪽 단백질의 시장이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잠사 생산국들은 현재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브라질,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새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순으로 실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심으로 주요 수입 국가이면서 2차 생산을 하는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는 양잠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기능성 양잠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먹는 기능성 양잠으로 이제 있는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친자연 환경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양잠 역사를 살펴보면은 뭐 3000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부터의 오래된 고서에 보면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저희들이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양잠의 발전을 위해서 움직인 활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890년도 일제강점기 전부터 재래 방식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생산 형태의 전환을 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그리고 함경도, 평안북도, 경상북도 중심으로 잠업기술 및 잠업에 관련된 시험 및 생도 양성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제의 토지 수탈 목적으로 이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가 있고, 그 4대 수탈 항목에 양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면화, 양잠, 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잠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양잠의 산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양잠업의 발전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1890년도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양잠업의 발전을 이루고 그런 환경 조성이나 그런 뭐 제도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인력 양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양잠업의 고도화를 꽤 했었고, 다만 일제강점기 때 수탈의 목적으로 대부분의 생산량 그리고 더 확장된 생산량,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그런 강제적인 목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된 후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잠사업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이제 개발 및 육성이 시작되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1960년도에서 70년도 초까지 우리나라는 글로벌 잠사 생산국 3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 고도 성장과 그리고 이제 중국 저가꼬치 경쟁에서 좀 밀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양잠의 전통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양잠 산업으로 1990년도 후반부터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효능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식품으로서의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현대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2017년도부터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으로 양잠 산업의 육성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양잠 산업에 꾸준한 투자와 환경 개선을 통해 갖고 현대화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의 생산력을 뛰어넘으려고 지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 우즈베키스탄 실크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그 양잠 산물을 수입하는 그 기업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산물의 이용량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쪽을 보면은, 이제 미얀마는 중국의 투자가 이루어져 갖고 양잠 산물의 신흥 강국으로 부각이 되고, 이제 대부분의 양잠 산물들은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중국도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 갖고 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 그 생산량은 점점 좀 축소를 하고, 오히려 이제 수입을 해서 그거를 재가공 형태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중국이 대부분의 글로벌 실크 생산의 핵심이다. 과거에 70%의 점유율을 가졌다라면 현재는 한 50에서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에서는 중국이 실크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이며, 다만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갖고 이제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하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뽕나무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누에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 후반에 조금 겪었던 이제 뭐 고도화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와 함께 종자 부분에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요. 종자 개발을 실질적으로 하고 해서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고도화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누에 실크의 경쟁력을 서서히 조금 잃고 있다라는 얘기로 조금 분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양자목은 누에를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게 전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1인당 GDP와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발전은 노동비의 증가로 인해 갖고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농업의 발전, 자동화 시스템, 기계화, 그리고 뭐 스마트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양잠 쪽에서는 이제 되게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고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올라온다라면은 뭐 인건비의 극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이쪽에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 갖고 향후 10년 뒤에는 결국 이제 인건비 싸움으로 다시 이제 양잠의 주요 지도가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의주시해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양잠업이라는 게 참 이게 재밌는 게, 뽕나무를 재배해서 누에는 뽕나무만을 먹기 때문에 뽕나무 밭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 뽕밭에서 생산되는 뽕나무의 잎을 통해서 누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위축되고 축소가 되어 있지만, 그 뽕나무에서 뽕잎을 먹은 누에를 통해서 실크를 뽑는 제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업은 농업의 1차, 2차, 3차 산업의 끝판왕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양잠을 누에를 키운다는 것은 친자연 환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쉽지 않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고, 노동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넓은 규모화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도 고려를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끝판왕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결국 1차, 2차, 3차를 전부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양장업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우리나라의 양자업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지금 양자암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인구가 약 한 90억 되나요? 90억, 80억 명 정도가 있다라면은 인도나 중국,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일본, 태국, 베트남은 입는 양잠의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 세계 생산량이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 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인도에서 소비되는 실크의 수가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 인구의 증가는 결국 실크 시장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실크 시장이 축소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이제 양잠의 실크 단백질이 좀 중요한 이슈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용 소재 쪽의 시장이 지금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향후 앞으로 이제 이런 실크 시장의 움직임과, 그리고 인프라 구축된 주요 국가들의 이동들이 형태가 어떤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글로벌 실크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기능성
식품 시장으로 국내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좀 유일하게 보이는 형태인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어, 글로벌 시장 중에서 기능성 식품 시장의 중심에 시장이 형성돼 있다. 기능성 식품 시장이 그 효능과 그것을 생산하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긴, 일본도 우리나라 더불어 기술적인 양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약간 그 최종 산물이 좀 다르다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 쪽에서도 기능성 식품 쪽이라든지 양자의 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 효능 쪽으로 접근을 할 때는 아마 우리나라가 많이 이런 부분에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델을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좀 숙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서 이 우리나라만의 이 기술이 우수성을 좀 증명하고 이게 이제 글로벌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오픈이 될 때마다 이제 글로벌 뭐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이 주요 후발주자가 되겠죠.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곤충의 식용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국, 베트남 이쪽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양잠의 역사 전통이 보존되고 몇 남지 않은 양잠 농가의 중심으로 그거의 형태를 저희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지,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고도화가 이루어질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라오스로 나가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글로벌 실크 시장의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어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용이하지가 않아 갖고 라오스를 선택하게 됐고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양자암업에서 글로벌 시장까지의 형태를 조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생산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가공적인 부분도 틈틈이 이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갖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